님들,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 핵발전소라는 상징적인 존재의 어두운 이면에서 꿈틀거리는 500조 원짜리 초대형 시장이 말이야. 이거 월가 거물들만 쉬쉬하며 은밀하게 정보를 주고받고 자기들 투자 포트폴리오에 차곡차곡 쓸어담고 있었어. 우리 같은 개미들은 뉴스 한 줄에서나 간신히 보거나 아예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지. 하지만 햄토리가 밤새 자료 다 뜯어왔으니까 딱 1분만 집중해봐.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줄게. 수십 년 전 인류는 무한한 에너지에 대한 꿈을 안고 거대한 강철 심장을 땅 위에 심었어. 그것이 바로 핵발전소였지. 사람들은 저 웅장한 돔 아래에서 차분하게 돌아가는 원자로를 보면서 미래의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거라고 굳게 믿었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그럴듯한 표면적인 믿음 아래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만 열광했어.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꽃처럼 단 한 번 지어지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야. 늦은 밤, 증권가 빌딩의 최상층 오피스에서도 모니터 앞에 트레이더들은 핵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그래프를 보며 환호했지. 전력 생산량 증가와 함께 치솟는 수익률을 보며 이 시스템이 영원할 거라 믿었던 거야. 그 거대한 심장이 언젠가 멈췄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선 아무도 깊이 고민하려 하지 않았어.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이었지.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 우리가 그저 친환경 에너지니 소형 모듈 원전이니 하는 화려한 구호에만 시선을 빼앗기는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는 핵 발전소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수명을 다하고 있었어. 1970년대와 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던 1세대, 2세대 원전들이 이제는 설계 수명인 40년에서 60년에 도달한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22개국에서 무려 200개가 넘는 핵발전소가 멈춰선 채 차가운 강철 덩어리로 남아있어. 발전소의 상징인 냉각탑에서는 더 이상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지 않고 거대한 터빈은 멈춰선 지 오래야. 마치 생명을 잃은 채 방치된 거대한 용광로 도시처럼 활기를 잃은 채 조용히 잠들어 있는 거지. 뉴스는 다른 흥미로운 사건들로 가득했지만 이 낡은 거인들은 사실 조용히 파국을 기다리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어. 이 핵발전소라는 거대한 숙제 앞에서 수많은 공학자들과 기업들은 한숨만 쉬고 있었어. 대체 누가 어떻게 이 핵발전소라는 거인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을까? 핵발전소는 수명이 다했다고 해서 단순히 문만 닫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방사성 물질들이 가득 차 있어. 핵 폐기물 저장고는 이미 포화 상태고 거대한 원자로의 뼈대는 끔찍한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지. 이 모든 걸 안전하게 해체하고 그 땅을 깨끗하게 복원하는 건 발전소를 처음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하고 복잡한 문제였어. 게다가 이곳은 사람이 단 1분만 노출돼도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끔찍한 초고설량 방사능 지옥이야. 영화, 체르노빌, 이나, 고질라, 에서나 보던 죽음의 땅이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거지. 전 세계가 이 문제를 놓고 고심했지만 뾰족한 해답은 보이지 않았어. 그저 엄청난 비용과 기술적 한계라는 벽 앞에 모두가 주저하고 시장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침묵과 불안감만 흐르고 있었지. 이 침묵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같았어. 바로 이런 침묵과 불안 속에서 월가의 똑똑한 돈들은 기회를 냄새 맡았어. 우리가 그저 사고 위험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에만 갇혀 있을 때 그들은 이 폐허 속에서 새로운 황금 광맥을 발견하고 있었던 거야. 낡은 원자로를 그저 덩치 큰 골칫덩이 쓰레기 더미로 본 게 아니었어. 오히려 인간의 손으로 불가능한 영역을 첨단 기술로 정복하는 마지막 개척지로 보고 있었지. 인류의 기술이 넘어서야 할 마지막 거대한 산처럼 말이야. 그들은 차가운 데이터와 수치 뒤에 숨겨진 엄청난 잠재력을 읽어냈어. 즉시 해체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이 거대한 숙제를 빨리 해결하고 부지를 재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시작됐어. 시간이 흐를수록 부지 유지 비용과 오염 관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내는 게 돈을 버는 길이라고 판단한 거지. 핵발전소 해체는 단순한 삽질이나 노가다가 아니야. 여기엔 상상을 초월하는 초정밀 로봇 공학이 필요해. 마치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극한의 방사능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핵 연료 찌꺼기를 처리하고 거대한 구조물을 1mm의 오차도 없이 절단해야 하거든.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미리 위험 요소를 시뮬레이션해야 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총동원돼야 해. 상상해봐. 방사능 때문에 카메라조차 작동하지 않는 암흑 속에서 로봇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지금껏 인류의 발길이 닿지 못했던 그곳에 이제 로봇의 발자국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껏 아무도 풀지 못했던 이 거대한 퍼즐을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열쇠로 풀 수 있다면 단순히 낡은 발전소를 철거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술 혁명과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시작될 거라는 걸 월가는 간파했던 거야. 짓는 기술만큼이나 잘 치우는 기술이 중요해진 시대,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 다 이 한 시대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안전하게 해체하고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새로운 수십 년을 지배할 거대한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지. 500조 원?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걸 이미 주요 투자기관들은 자신들의 리포트에 담아 조용히 공유하고 있었어.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자본들이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점치며 관련 기술 기업들의 그리고 이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숨겨진 위험이 공존하는 거대한 시장의 문이 드디어 우리가 사는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활짝 열리고 있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핵 발전소였던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면서 말이야. 우리는 더 이상 이 파국을 강 건너불 구경하듯 바라볼 수 없게 됐어. 이 엄청난 파국의 전조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떤 기술들이 세상을 바꾸게 될까? 다음 편에서 햄토리가 그 거대한 그림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줄게.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 부산 앞바다를 든든하게 지키던 고리 1호기, 2017년 6월 18일 자정, 기나긴 40년의 임무를 마치고 마침내 그 거대한 심장이 멈추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저 수명이 다했구나 하고 생각했어. 뉴스에서는 노후 원전 해체 시작이라는 짧은 기사 몇 줄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뤘지. 하지만 햄토리는 말이야. 그때부터 오히려 거대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아챘어.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야. 고리 1호기의 전원 스위치가 내려지고 모든 설비가 멈춰선 순간 발전소 안을 채웠던 팽팽한 활기는 사라지고 섬뜩한 정적이 흘렀어. 하지만 이 고요함은 결코 평화로운 끝이 아니었지.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과 싸워야 하는 숨막히는 시작을 알리는 전조였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거대한 용처럼 도면 구조물 아래에는 여전히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꿈틀대고 있었으니까 월가 거물들이 이 시장에서 황금 광맥을 봤다고 했잖아? 그들이 주목했던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단계가 바로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꺼내는 핵연료 인출 작업이었어. 이 핵연료 인출은 발전소 해체 작업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어. 원자로 속에 들어있던 수백 개의 핵연료봉 다발들은 발전소 가동 기간 동안 엄청난 열과 중성자에 노출되어 그야말로 죽음의 재 덩어리가 되어 있었거든? 강철 피복안에 갇혀있지만 단 1분만 노출되어도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었지. 이 연료봉들을 원자로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서 발전소 안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라는 거대한 물탱크 속으로 옮겨야 해. 이 수조는 수십 미터 깊이의 물로 채워져 있는데 물이 방사선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고 연료봉에서 계속 발생하는 잔여를 식혀주는 역할도 하거든. 마치 펄펄 끓는 용암에서 꺼낸 뜨거운 철을 물속에 담가시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 하지만 이 과정이 그렇게 만만할 리 없지? 온몸에 납북을 입고도 몇 분 이상 작업하기 힘든 방사능지대에서 인간의 손으로는 도저히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첨단 로봇들이야. 이 로봇들은 마치 사람의 팔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크레인과 로봇팔을 이용해 수십 톤에 달하는 원자로 덮개를 들어 올리고 그 밑에 숨겨진 핵연료봉 다발들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집어내야 해. 수십 미터 아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물속에서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거야. 만약 연료봉이 실수로라도 파손된다면 그곳은 순식간에 끔찍한 방사능 오염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말아. 영화에서나 보던 재난이 현실이 되는 거지. 이 모든 과정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통제실에서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듯이 원격으로 조종돼. 조종사의 손끝 하나, 눈빛 하나의 발전소의 운명. 아니, 수십만 명의 안전이 달려있는 거야. 해결료 인출이 끝나면 발전소는 한숨 돌릴 수 있을까? 천만에,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 사용 후 해결료가 빠져나간 원자로와 건물 전체는 여전히 무시무시한 방사능에 오염된 채 남아있거든. 이제는 이 뼈대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다음 숙제였어. 전 세계 핵해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 즉시 해체 전략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어. 건물을 몇십 년 동안 봉인해두는 보존 해체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방사능 관리도 계속해야 하잖아? 그래서 이제는 가능한 한 빨리 즉시 모든 시설을 해체하고 땅을 깨끗하게 복원하자는 즉시 해체가 대세로 떠오른 거야. 이 즉시 해체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의 거대한 산이 존재해. 첫 번째 산은 바로 거인의 심장을 해부하는 일이야. 해결료가 빠져나갔다고 해도 원자로 그 자체는 엄청난 방사능에 노출된 가장 위험한 구조물이야.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원자로 용기와 증기 발생기 같은 주요 설비들은 무게가 수천 톤에 달하고 두께는 수십 센티미터가 넘지. 이걸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체할 수 없어.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초고성능 원격 절단 로봇과 정밀분해 기술이야. 로봇들은 레이저나 플라즈마 아크 혹은 초고압 물줄기를 이용해 두꺼운 강철벽을 마치 종이 자르듯 정밀하게 절단해야 해. 이 모든 과정이 오염된 물 속에서 진행되거나 극심한 방사능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 로봇의 눈과 팔은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정밀성을 자랑해야만 해. 마치 수술실의 집도이처럼 로봇 공학자들이 숨죽이며 조종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을 쥐게 하지. 두 번째 산은 방사능 오염물질과의 끝없는 싸움이야. 거대한 원자로 건물을 해체하다 보면 수많은 잔해들이 쏟아져 나오겠지? 콘크리트 조각, 강철 파이프, 케이블 등등.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야. 해체된 잔해들은 다시 방사능 오염 정도에 따라 초저준위,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돼. 이걸 정확히 분류하고 특수 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야. 고준위 폐기물은 깊은 지하에 영구 처분해야 하는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완벽한 해법이 없는 실정이지. 이 폐기물들을 담는 용기 하나에도 수십 킬로그램의 납이 들어가고 몇 겹의 특수 강철이 사용돼. 이 과정에서 필요한 방사능 측정 및 분류 로봇, 그리고 특수 폐기물 운반 장비 시장 또한 상상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어. 그리고 세 번째 산은 죽음의 땅을 부활시키는 일, 바로 부지 복원이야.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다음에는 그 땅을 처음처럼 깨끗한 그린필드로 되돌려야 해. 토양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오염된 흙을 걷어내거나 정화하는 작업까지 진행돼야 하거든.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몇십 년 후 그곳에 다시 사람의 발길이 닿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거야. 단순히 파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이처럼 고리 1호기의 해체는 단순히 낡은 기계를 뜯어내는 일이 아니야.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차세대 기술이 총동원되는 인류의 거대한 시험장이자 새로운 경제 영토의 개척 현장인 거지. 대한민국은 지금 이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해체될 다른 원전들까지 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인류의 기술 한계를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이 500조 원짜리 시장을 지배하게 될까? 다음 편에서 햄토리가 그 숨겨진 선수들과 게임의 법칙을 아주 세밀하게 파헤쳐 줄게. 고리 1호기의 차가운 심장이 멈추고 죽음의 제로 변환 해결료봉을 겨우 안전하게 인출한 뒤 거대한 용처럼 굳게 닫힌 원자로의 뼈대까지 해부하는 과정까지 살펴봤어. 이 모든 게 단순한 폐기물 처리 작업이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퍼즐이라는 건 이제 모두가 알게 됐을 거야. 하지만 말이야, 햄토리는 이 퍼즐 속에서 황금 사과를 따내려는 수많은 숨겨진 사냥꾼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 앞에서 살짝 언급했던 그 500조 원짜리 시장. 그 거대한 판에서 진짜 승자가 되기 위해
어떤 기업들이 피말리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게임의 법칙이 뭔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파헤쳐볼게. 이 핵발전소 해체 시장은 마치 미지의 대륙 같아. 발빠르게 깃발을 꽂는 자가 엄청난 부와 기술 패권을 거머쥘 수 있으니까. 이 시장의 최전선에는 크게 두 부류의 플레이어가 있어. 먼저 오랫동안 핵발전소를 짓고 운영해온 거대 공룡 기업들. 이들은 이미 원전 설계와 건설, 유지보수 분야에서 압도적인 노하우와 인력을 갖고 있지. 예를 들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프랑스의 에드프, 우리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야. 이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원전을 가장 잘 해체할 수 있다는 논리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핵발전소의 생애주기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 그들의 거대한 엔지니어링 역량과 자본력은 이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지. 하지만 이 새로운 대륙에는 또 다른 종류의 사냥꾼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바로 신기술로 무장한 강소기업들이야. 이들은 원격 로봇 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방사능 측정 및 분류 시스템, 그리고 특수 폐기물 처리 기술 같은 틈새 시장을 파고들고 있지. 이 작은 기업들은 거대 공룡 기업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거나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초정밀 특수 작전 분야를 선점하려 해. 예를 들어 극심한 방사능 환경에서도 1mm의 오차도 없이 강철을 절단하는 로봇팔을 개발하거나 수십 미터 수조 속에서 해결요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스캔하는 비전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시기야. 이들은 기존의 대기업들이 가진 관성과는 달리 민첩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의 판도를 뒤집으려 하고 있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듯이 말이야. 그렇다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패를 가를 게임의 법칙, 즉 핵심 기술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역시 로봇의 진화야. 지난 시간에 해결료를 인출하고 원자로를 절단하는데 로봇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로봇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야. 이건 마치 수술실의 집도이처럼 정교하고 오염된 폐기물을 분류하는 숙련된 작업자처럼 지능적이어야 해. 방사능에 오염된 환경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죽음의 지대야. 로봇은 그곳에서 인간의 오감과 판단력을 대신해야 해. 레이저를 이용해 두꺼운 강철벽을 정밀하게 자르고 자율주행으로 오염된 구역을 탐색하며 인공지능으로 미세한 방사능 오염원까지 식별해내는 로봇 기술은 이 해체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거야. 단순한 반복 작업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고 스스로 학습하며 더 효율적인 해체 방안을 찾아내는 지능형 로봇이 등장하고 있어. 로봇 한 대의 성능이 수십 명의 인력을 대체하고 작업 속도와 안전성을 압도적으로 높이는 시대가 온 거지. 두 번째 법칙은 방사능 폐기물의 완벽한 봉인과 재탄생이야. 핵발전소 해체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바로 방사능 폐기물이지. 해체된 건물 잔해들은 방사능 오염 정도에 따라 분류되지만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독성을 품고 있어. 그래서 이 폐기물의 부피를 최소화하고 가장 안전한 형태로 바꾸어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기술이 중요해. 단순히 땅속에 묻는 것을 넘어 폐기물을 유리화하거나 특수 세라믹으로 고정시키는 기술, 그리고 나아가서는 방사능을 제거하거나 수명이 짧은 물질로 변환시키는 방사성 폐기물 감용 및 재활용 기술까지 연구되고 있어. 언젠가는 죽음의 재가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거나 적어도 더 이상 인류를 위협하지 않는 물질로 재탄생할 날이 올지도 몰라. 이 기술에 성공하는 기업은 인류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폐기물 처리 시장의 절대 강자로 떠오르게 될 거야. 세 번째 법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 즉, 초정밀 원격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이야. 핵 해체 작업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고난도의 작업이지. 그래서 실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과정을 가상현실에서 수백, 수천 번 시뮬레이션하고 실시간으로 발전소 내부의 방사능 수치와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이 필수적이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발전소의 3차원 모델을 만들고 로봇이 작업할 경로, 예상되는 방사능 노출량,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 상황까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거지. 이 기술은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수정구슬과 같아서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은 해체 작업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거야. 이처럼 핵발전소 해체 시장은 단순히 낡은 시설을 부수는 산업이 아니야.
로봇공학, 인공지능, 재료과학, 환경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이 총집결된 미래산업의 격전장인 거지.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기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어. 특히 대한민국은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다수의 원전 해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지,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햄토리는 다음 시간에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자본의 흐름과 숨겨진 투자처를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줄게. 절대 놓치지 마. 지난 시간 햄토리는 500조 원 규모의 핵발전소 해체 시장에서 황금 사과를 따내려는 수많은 사냥꾼들의 발자국 소리를 추적했었습니다. 첨단 로봇 기술, 방사능 폐기물 처리, 원격 시뮬레이션 같은 게임의 법칙들이 미래를 바꿀 거라며 모두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시장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에 열광했습니다. 핵발전소를 짓고 운영해온 거대 공룡 기업들은 물론 기발한 신기술로 무장한 강소기업들까지 너도 나도 이것이 바로 다음 시대의 패권이라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죠. 언론은 매일 새로운 혁신 기술과 천문학적인 투자 유치 소식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황금을 발견했다는 소문처럼 사람들은 이 기회가 아니면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강렬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골목 어기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부터 은퇴 자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던 평범한 가장까지 모두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연일 치솟는 핵 해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 그래프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저 로봇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야. 방사능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술은 인류의 오랜 수권을 해결할 거라고. 사람들은 전문가들의 경고를 외면한 채 오로지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소에 불안 심리에 휩싸여 빚까지 내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유튜브 채널과 투자 커뮤니티는 초대박 종목, 원전 해체 테마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넘쳐났고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열광하며 이 광풍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희망과 함께 한탕주의에 대한 은밀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장의 가열된 열기는 어느덧 섭씨 100도, 아니 200도를 훌쩍 넘어 마치 활화산처럼 끌어올랐죠. 하지만 시장은 늘 차가운 얼굴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영원히 뜨거울 것 같던 그 광풍은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실적 부진 발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해체 비용과 난이도, 그리고 기술 상용화 지연 소식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로봇이 예상치 못한 고장을 일으키고 폐기물 처리 기술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현실이 드러났죠.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약속했던 혁신적인 기술을 제때 개발하지 못했고 거대한 자본을 집행하던 대기업들마저 투자 대비 수익률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암이 굳어버리듯 시장의 심장은 갑작스레 얼어붙었습니다. 패닉에 질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일은 괜찮을 거야 라고 애써 자신을 달래던 투자자들의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밤 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주가 그래프를 보던 이들은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그들의 자산이 싸늘한 죽음의 재처럼 변해버렸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휴지 조각이 된 주식 계좌를 부여잡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사람들. 그들의 손에는 한때 황금빛 미래를 약속했던 기업들의 주식 증서가 들려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한때 투기 세력과 야망가들이 모여들었던 활기 넘치던 거래소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텅 비었습니다. 빛바랜 모니터 화면에는 한때 수십 배, 수백 배 치솟았던 주가들이 이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한 채 박제되어 있었죠.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애널리스트들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시장의 냉혹한 심판 앞에 무릎 꿇은 이들의 절규는 메아리조차 없이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개인 투자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찼던 거리가 순식간에 허무함과 자산의 붕괴로 얼룩진 폐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씁쓸한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시장은 결코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화려한 수익률에 현혹되어 본질적인 가치를 외면할 때
탐욕이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 이성의 눈을 멀게 할 때 시장은 여지없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핵해체 시장의 광풍은 첨단 기술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본질은 17세기 튤립 버블이나 2000년대 닷컴 버블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기대는 결국 차가운 시장의 심판대 위에서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뼈아픈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헤아리는 냉철한 분석, 그리고 기술의 진짜 가치와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탐구. 무엇보다도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경제 시스템은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자산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시장의 원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습니다. 햄토리는 여러분이 이 교훈을 깊이 새겨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이 과연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광풍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지 성찰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또 다른 붕괴의 잔해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뼈아픈 후회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